안녕하세요. 박웅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 고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범죄,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고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영상에서는 시기, 고소를 하는 시기에 더 중점을 맞춰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이게 사기죄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금전 피해를 입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해 회복이라는 것도 금전 배상, 합의를 받는데 이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 사기 고소를 하려 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력이 없는 것이 또 범행의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기로 이게 편취라고 하는데요. 편취해서 얻은 이익을 잘 저축하거나 보관하거나 그럴 리가 만무하죠. 다른 데 무리하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탕진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더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자력이 문제가 됩니다. 자력. 사기죄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고소를 해야지만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범이 언제 피해 변제를 할까요? 다급해야겠죠. 다급하고 절박해야지 스스로 변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절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일단 형사 고소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사상으로도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죄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돈을 대여를 했는데 이걸 사기로 대여를 받아가지고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혹시라도 무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돈은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기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는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판결이 나기 전 압박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판결이 나버리고 나면 굳이 변제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갚는다고 해서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판결 전 상황에서 압박을 좀 느끼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게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구속의 위험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특성이기도 하고 또 범행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속이 될 위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변제를 할까요? 자기 돈도 없는데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제3자 로부터 도움을 받던 어떤 식으로 하던 그런 식으로 이제 반환을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려봤듯이 절박하게 만들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러면 이제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 가족이든 혹은 숨겨놓은 돈이든 근데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자, 본인만 이 책임이 있지 이제 부인이든 가족이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뭔가 이게 돈이 생긴다. 계속 이게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를 한다라는 거는 최초 피해자는 결국 돈을 다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도 변제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약간 폭탄 돌리기처럼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피해 변제를 받고 예방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라고 한다면 내가 가급적 앞에 있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내가 언제 인식을 했느냐 효과적인 고소 시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기는 저도 이제 고소 대리도 해보고 또 사기 피의자 변호도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범행이 반복 연속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실의 문제인데 딱 한 번 사기치고 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혹은 연속은 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소할 사람이 다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직 범행이 발각되기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아직 고소할 사람이 별로 없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계속 범행 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곧바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범행을 하고 있는 중에는 현금 유동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이제 피해 변제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또 이게 자력이 본인의 뭐 스스로 마련한 것일지 혹은 뭐 계속 사기를 쳐서 가지고 있는 것일지 자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고소를 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가해자가 이제 치열하게 무죄를 다퉈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된 이런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유죄가 되거나 해버리면 나머지 모두 고소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툴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빨리 고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 연속된 사기 범행이고 초기 범행 그래 바로 고소를 하는 게 낫겠지 싶은데 내 피해 금액은 또 소액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기범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구속의 위험성이 없으면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변제를 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이 처벌 수위라는 것도 피해 금액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소액이라 그러면 그냥 집행유예나 혹은 구속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못해서 변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함께 고소를 한다라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나한테는 피해 금액이 적지만 다른 사람 피해 금액까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구속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거는 뭐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나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구속시킬 만한다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은 뭐 1억 7에서 한 8천만 원 물론 전과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정 요건은 좀 채워줄 만큼은 모아서 고소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연속된 사기를 했고 이미 다수가 고소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뒤늦게 인지를 한 상태겠죠. 그러면 나도 빨리 고소를 할까? 근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뭐 1억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고소가 돼서 뭐 재판도 받고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고소를 해서 뭔가 약간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큰 태세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고 굳이 다른 돈과 함께 혹은 내 피해 금액만 먼저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굳이 같이 고소를 해서 같이 수사재판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형량입니다. 형량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 플러스 1은 1.5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뭔가 죄를 저질렀으면 산술적으로 다 더해가지고 이만큼의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형을 정해서 중한죄 여러 가지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중한죄에 이거에 한 절반 정도만 플러스를 해서 보통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많이 고소를 해서 수사재판 받아서 처벌 수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추가로 고소를 한다라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절박한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미 구속도 되고 형도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속된 사람들 만나보면 항상 머릿속에는 언제 나가는입니다. 언제 석방되느냐라는 거.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방법이 추가 고소를 하는 거죠. 추가 고소.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고소가 되면 형량이 추가되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형법상 이게 동시에 수사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뒤늦게 고소가 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감형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고소해서 뒤섞여가지고 이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거랑 나중에 떨어져서 추가 고소가 돼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경우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고소를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우르르 고소가 된 상황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피해 변제도 빨리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이런 마음이 급할 수가 있는데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더 효과적인 이유는 앞서 수사도 받고 재판, 판결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비슷한 건으로 고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참고가 됩니다. 이게 비슷한 수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나 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 기다려서 확정됐다가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겠죠. 이미 고소한 사람들 측으로부터 증거 수집도 좀 같이 확보를 하고 재판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자료를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고소하는 게 좀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은 바와 같이 아직 범행 초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범행 초기고 이제 고소인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먼저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연속된 범행인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먼저 이거 뭔가 사기성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는 먼저 드러낼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이게 적대적이 돼버리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사기 고소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거를 드러내지 말고 계속 좀 녹취도 하고 뭐 자료도 수집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 고소하면 범죄 고소니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기 고소는 이런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사소송과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소인이 거의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입증을 해줘야지 그나마 이게 수사가 진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직접 거래하고 만나고 했으면 당신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 알아냈다라고 한다면 좀 가급적 사기 의사를 먼저 드러나기보다는 관찰을 먼저 우선 충분히 해놓고 증거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수사나 재판 많이 하고 있다. 그럼 빠르게 따라가는 거는, 따라서 고소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차라리 이미 늦었다면 더 천천히 이미 복역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기 피해 당하고 감정적으로 냉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좀 효과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뭔가 좀 대책도 쓰고 뭔가 피해 변제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영상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제안 주시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적절히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